예, 윤석열 대통령 발언 논란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팩트, 어제 사실은 예견이 돼 있었죠. 어제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에 기자들이 묻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가짜 뉴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그게 가짜 뉴스죠. 사실과 다른 보도. 이거는 국격이라든가, 이 외교. 이것을 대단히 폄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른바 좌시하지 않겠다. 이것은 엄중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 정도 우리가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성명이나 좀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그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의뢰를 하는 것들이 법적 대응 않기로 얘기를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당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뭐 선언적인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않기로 했다. 그럼 뭐 고소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사를 한번 올려봐 주세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 논란과 관련 비공식 발언이 정치권에 부적절하게 유출됐다고 보면서도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언론적인 차원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로 읽힌다. 이것은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시민단체에서 제3자 고소와 고발이 여러분들 차이는 아시죠? 당사자가 하는 것은 고소, 제3자가 불법 의혹이 있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고발, 우리는 합쳐서 고소고발이라고 얘기를 제3자냐 본인이 직접 하느냐라는 대통령실의 지금 저 워딩은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고소를 해서 수사 의뢰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언론적인 수준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3자가 하는 경우 대개 이제 시민단체들을 활용을 하고 관련 유관기관 쪽에서 하면은 그게 제3자의 고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발이 이루어지면은 검찰이라든가 경찰 쪽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진위 파악은 명명백백하게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지금 의지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이름으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그 법적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인데요. 얼마든지 제3자가 고발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김 여사와 처가를 내주고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겠습니다. 고소고발해야 하는데 고발해야 하네요. 그렇죠? 고소와 고발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제3자가 고발을 하면 수사는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실시간 1000만 가자 일대이다 하는 님이 실시간 1000만 그렇게 되면 아주 저도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강일선님, 뉴욕에서 또 잠도 안 주무시고 정말 아주 열심히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게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실의 이름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파장이 크죠.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충분히 저건 진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게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어제도 바로 이 시간에 이 팩트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상세히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뉴욕과 서울에서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제와 또 지난주 금요일도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요 내용을 조금 좀 클로즈업을 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 발언 논란 상황을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쭉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 22일 오전 상황입니다. 아침 6시 28분 MBC KTV가 아니고 국회 TV죠. 국회 TV 풀 취재 영상이 방송사 12곳으로 동시 송출을 했다. 아침 9시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이든 모욕 발언이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한다는 글을 처음으로 9시에 커뮤니티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댓글창하고 비슷한 겁니다. 댓글창하고 비슷한 그런 데에 올라왔는데 9시 19분에 해당 영상 반디캠으로 재촬영된 이 카메라 기자들이 갖고 다니는 소형 그 캠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촬영된 형태로 SNS 통해서 유포를 했는데 바로 9시 28분에는 9시 글 게시자가 찌라시 형식의 글을 공유를 해서 MBC 최초 보도 10시 7분이죠. 자막 내용과 같다. 즉 바이든은 이 바이든 2로 표현만 달랐다. 바이든이 쪽팔려 한다 하는 내용이죠. 국회에서 이 XX들이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런데 바이든은에서 바이든 2로 표현만 달랐다. 그런데 문제의 바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3분에 당 전략회의에서 막말 사고 외교로 국격이 실추됐다고 첫 언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이미 민주당에는 그게 접수가 됐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지 인지를 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방송 보고 한 게 아니라 저렇게 이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 걸 보고 이 박홍근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한 공당의 원내대표가 저렇게 찌라시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줄 떴다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취재기자 생활을 꽤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신, 내용에 대한 근거를 확보를 하고 얘기하지 찌라시 같은 커뮤니티에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절대 그걸 갖고 공개적으로 논평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그러지는 않죠. 9시 33분에 민주당 원내대표 당위에서 막말 얘기를 했고요. 39분에는 풀 최종본 언론에 배포돼 엠바고를 해제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풀 최종본이라는 얘기는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기자 있지요? 카메라 기자가 쭉 영상을 합니다. 풀 기자라는 얘기는 모든 수십 명의 그런 그 카메라 기자가 다 영상을 촬영을 하기에는 장소라든가 이런 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두세 명의 풀 기자, 그러니까 대표 기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이 풀 기자고 내일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풀 기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2명 또는 3명이 풀 기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외교 현장에서는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보도를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바로 대통령의 음성, 보이스와 대통령의 모습을 담긴 그런 그 취재 영상에 대해서는 바로 이 엠바고가 걸립니다. 엠바고라는 얘기는 보도 제한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보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엠바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엠바고 시점이요, 영상 기자가 아니라 취재 기자, 이른바 팬 기자라고 하죠. 팬 기자. 저같이 이렇게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던, 동아일보에 기사를 쓰고 하는 그런 팬 기자, 신문 기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이 취재 내용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 비보도를 전제로 한 엠바고입니다. 그게 풀린 게 9시 39분이니까 풀 최종본 언론에 배포가 된 게 엠바고를 해제된다. 즉 9시 39분에 자 이제 기사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도를 해도 됩니다. 라고 9시 39분에 풀렸는데 박홍근은 그거보다도 이전에 미리 알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참여를 했던 영상 기자들이 엠바고 전에 이 야당의 원내대표가 그것을 입수해서 보도한 것은 이건 중차대한 언론 언론 메커니즘에 심각한 이거는 저해 요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성명까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MBC가 보도하기 전에 박홍근이 얘기를 한 그 자체도 이거는 그야말로 커넥션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커넥션 의혹이죠. 유착,
정당과 언론, 정원 유착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저런 엠바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보도를 할 수 없다라고 9시 39분에 엠바고가 풀렸는데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전에 다 입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정치권과 언론, 특히 MBC, 첫 보도를 한 MBC와 어떤 식으로든지 유착 관계는 이거는 유착을 했다라고 이거는 뭐 합리적인 그런 그 근거를 들이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대통령실에서 고소를 해서 이른바 논쟁의 더 한복판으로 가기가 어렵다면은 제3자가 충분히 고발을 해서라도 이거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바로 영상기자단이 엠바고 전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 이것은 언론에 대한 심대한 이거는 이 압박이자 이른바 취재 윤리를 정면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정당에 보고를 하고 특히 야당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글쎄 저런 함부로 얘기를 하고 XX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뭐 고자질 비슷한 것이죠. 바로 이거에 대한 이 취재 윤리 또 취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걸 붕괴를 시킬 그럴 아주 중차대한 그런 그 하자가 발생됐다. 그래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XX라고 하는 비속어를 썼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바로 한미 동맹을 심각하게 폄훼를 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비속어가 만약에 그 XX 새끼라는 얘기를 쓴 게 본질이라면은 만약에 사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새끼라는 그런 비속어를 쓴 게 아니지 않느냐. 한미동맹의 중대한 폄훼를 갖고 올 그럴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안 한 것은 다 팩트체크로 설명이 된다. 이것은 뭐 자신있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사가 진행이 돼서 성문 어제 말씀드렸죠. 목소리, 우리가 지문이 다 100이면 100사람이 다르듯이 성문, 목소리의 그 지문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전문가를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바이든이 아닌 게 분명하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속어가 본질이라면은 유감 표명을 주저하지 않는다. 정말 새끼라고 쓴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면은 유감, 대통령의 사과에 주저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 이른바 대통령의 국격, 나라의 국격, 또 동맹 관계의 이간질 이런 것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바로 야당이 한술 더 떠죠. 어제 오후부터 박진 외무부 장관 무조건 경질을 해야 된다. 경질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오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 또 뭡니까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김성한, 그 다음에 외교안보 1차장 김태효, 그 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참사 트로이카 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참 그런 말은 잘 만들죠. 그러니까 박진 외교는 경질을 하고 세 사람 참사 트로이크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런 것들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 지금 들고 일어난 상황인데요. 바로 수사 의뢰가 대통령실이 직접 하지를 않고 제3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식의 수사 의뢰가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